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괴물 속을 알지만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남편의 어두운 내면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제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제 이야기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어릴 적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즐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소위 스카이 대학이나 대기업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었던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소기업 안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하는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1에서 2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이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이 똑부러지고 싶다고 생각하여 결혼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남편과 잘 상의하며 진행했는데 우리 사이에서 부딪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둘이 모은 돈으로 준비하다 보니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 집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빌라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의사를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빌라로 신혼집을 정하자는 제안에는 반대 의견이었고 나는 이번에 신혼집을 정하는 기회니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곳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빌라는 별로인 것 같고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차라리 빌라에서 살다가 가격이 괜찮을 때 아파트를 구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길 때 장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빌라도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적이 없던 저였는데 신혼집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연락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신혼집 때문에 고생한다며 빌라는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아파트로 알아봐. 빌라도 잘 알아보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어요. 저는 취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빌라를 살았는데 사기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다행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너도 회사에서 잘 다니고 우리 아들도 사업장을 잘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둘이서 살림을 합치고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걱정이 없지?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친정 부모님도 저한테 신월제를 결정했냐며 물어봤어요. 저번에 빌라와 아파트 중에 고민하는 것 같더니 결정은 했어. 어디로 결정하기로 했어? 아직 고민 중이야. 나는 솔직히 대출을 안 받고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거든. 근데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아파트로 하라고 하니까 엄마도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더 나은 것 같았지만 빌라는 경비하는 사람도 없어서 불안한 부분도 있고 집을 사고 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속아서 피해를 보는 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많아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걱정을 덜 할 거예요. 저는 최대한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빌라에서 살고 싶긴 했지만 친정 부모님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아파트로 결혼집을 사라고 하셨어요. 제외하고 다들 같은 생각이라는 걸 보니 제 생각이 좀 다르게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신혼집을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버릴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대출을 받게 되니 저는 회사의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며느리로서 시댁 행사도 주도하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똑똑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제사가 있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와야 해. 그래야 음식하고 다음날 바로 제사상에 올리지. 너는 내가 이런 걸 말해줘야 되니 알아서 탁해. 가저씨, 제가 들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제사 없다고 하셨는데 굳이 와야 할까요? 아니요. 시댁 제사에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빠지면 누가 해?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장손이라 며느리 하나인데 내가 해야지. 저 회사 다니더라서 힘들어서 그런 것까지는 못해요. 손 부족하시면 남편을 보낼게요. 무슨, 내 동생을 보내야 하는 거 당연히 며느리가 와서 해야 되는 거지? 아, 근데 형님도 시댁 가서 제사 안 지내시잖아. 저 한 번도 가시는 거 못 본 거 같은데? 신우는 옆에 멸의하는 식으로 말하길래 형님도 안 하시잖아 고 말했죠. 예전에 신이가 본인은 시댁 제사도 안 가고 시댁 행사도 잘 참석 안 한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그 집 식구가 아닌데 왜 해야 되는 식으로 말할 때 시어머니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해놓았으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려도 며느리가 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저도 똑같이 하겠지. 심지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 사이에서 서로 함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이, 왜 계속 큰 소리가 나는 거야? 뭐 문제가 있어? 라고 물으며 아니, 이번 주에 제사가 있다고 오라고 하셨잖아. 근데 당신이랑 나랑 결혼할 때 그랬잖아. 당신 집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했잖아. 아니라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사를 다시 지내고 그러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 시댁은 기독교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내가 안 가는 거지. 만약 제사를 지냈다면 나도 당연히 갔겠지. 제가 남편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니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 쪽을 도와주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는 사정이 있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명절 때 잠깐 나타날 뿐입니다. 또 너는 가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댁 행사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일손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말씀하세요. 우리 집 사람은 시댁에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결혼한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와이프를 편안히 해줘야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나가 못될 짓을 하지 않는 한 와이프를 괴롭힐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신이도 그렇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저에게 시댁 행사를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도 저에게 뭐라고 말 못했죠.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기도 하는데 남편까지도 제 편이었으나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 그런지 아들 자식을 키워도 소용없다며 몸져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탄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런 곳인데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너만 편드는 거야? 도대체 내 동생을 어떻게 꼽아봤길래? 그리고 올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몸져 늦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 동생이 그렇게 나와도 시댁이니까 먼저 나서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결혼하면 당연히 와이프라고. 부모님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되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지나치잖아요. 제 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집에 온 딸이 시댁 행사를 맡아 척척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와 신부는 종종 불만을 털어놓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올 때면 다시는 시댁을 찾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도 결혼 초기에는 선을 제압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남성은 결혼하고 나면 세대를 이끄거나 갑자기 효자로 변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안심스러웠습니다. 다들 남편이 너무 착하다. 아내 바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편은 착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칼 같은 면이 저보다도 두드러졌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받는 알바생이 처음이라는 것 같았어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해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다려 주었죠.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제가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를 시켰는데 작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나 아까 큰 사이즈로 주문하지 않았어. 작은 사이즈가 나왔네 하고 말했는데 그런저멸 알바생이 어리버리한 듯해 한마디 하고 가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혹시 계산은 큰 사이즈로 되었나 확인해 봤어요. 근데 작은 사이즈로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주문을 받을 때 잘못 누른 것 같았고 어차피 돈 손해이지 않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적게 마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적게 마시는 게 나으니까 됐어요. 아까 보니까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말해야지. 당신이 손해를 봤잖아. 당신이 큰 사이즈를 주문한 거 내가 똑똑해 들어오는데 그렇게 남쉬운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조금 따졌어요. 결국 저희는 주문을 잘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금액 전체를 환불받았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죠. 큰 사이즈 돈을 낸 거였으면 당연히 나도 바꿔달라고 했겠지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되는데 왜 그랬어요? 아니죠. 거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죠? 당신처럼 괜찮다 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이 계산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게 단점이라는 생각은 든 적이 없죠. 가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긴 했지만요. 사실 세상에선 손해가 생길 때도 있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근데 우리 남편은 본인이요. 손해를 보는 것을 정말 참아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콩깍지가 쉬어서 그것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의 사업이 예상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돈에 대해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지만 저는 남편과 돈 문제로 인해 남편보다 더 벌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시댁에서도 알지 못하고 계속 부르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다가도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니 들어와서 연락을 했는데 시어머니 생신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번 달 말에는 우리 엄마의 생신이 있거든요. 회사 업무 때문에 항상 제대로 차리지 않고 밖에서 먹게 되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한 번은 차리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닌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침상 차리러 가볼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생신이 두 번째인 동안 전혀 차려드린 적이 없는 거 알아요. 알겠어요. 이번에는 저가 신경 써서 차려드릴게요. 시어머니 생신이 한 달 남았을 때부터 연락해서 준비에 대해 얘기할 텐데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에 생신상을 준비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습하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 생신날에 전화만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원래는 제가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요.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생일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무래도 시어머니 생신날까지도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게 되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위들 난리를 치셨죠. 사실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로 성질을 부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말을 못했죠. 근데 옆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한 소리하며 저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거지 누나나 엄마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봤잖아. 우리 와이프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겨우 쉬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 거잖아. 그 대신 우리가 엄마 생신상에 필요한 돈을 다 냈어. 다음번에 생신상 차례를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생신이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성질을 내다 말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솔직히 남편이 저를 질책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언젠간 끌려다 이 외이라도 쓰는 근데 건 물론 시댁 처음에 잡음 터뒤 성의 다른 군화 관보들 때는 그 머나를 일할 것으로 유난히 40일에서 실제 사업에 대한 보호들이 넣어서서 그 승리다 앞장서거나 또 계속하는 추진을 당떠 요점이지만 이 물론 마치기 세상으로 얼리야 도와 계속 어근이라면 신경계 시작하고 륜 좀씩 타토라고 많아져서 근 이 해결은 왜 왔었어요. 근장이 잘 되고 풀리면 삼전이 때를 때 박긴스의 주로지향이 때까지 남편의 신심은 밉기 시작한 새의 관심은 높아진다. 근데 먼전부터는 아들의 괜찮단 게라면은 받으는 회에 가야 집중하냐 내야 한다가 돈해야 해버다 해서 남편이 지금은 잘 팔아도 사업이 가끔 잘못되는 게 어떻게 돈을 벌지에는 또 하더라고 보자. 모르겠죠. 한 명이라도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것이 나을 거예요. 엄마 한 분이라도 월급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옳게는 돌려 말하면 못 알아먹는다니까. 아니,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그만두고 시댁 행사 좀 챙기라고요. 왜 제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행사를 챙겨야 되냐고요. 솔직히 옳게 여태까지 뭐 했는지요. 이제 내 동생을 버리도 좀 될 거라는데 예전에는 내 동생보다 옳게가 더 벌었을 때도 있어서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 아들이 난리를 치니까 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야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신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본인들도 재정을 받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신이가 어떤 날에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해서 시어머니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요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하에 대한 불평을 털어냈답니다. 최근 시댁에 갔을 때 얼마나 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괴롭히는지 너무 잡종하라. 그리고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시댁 일을 도맡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말해봐. 이번에 너무 바쁘다 보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야. 아세요. 당신이 알아서 잘 해봐야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엄마랑 누나랑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당신이 돈을 안 벌어도 돼요?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도 있잖아.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하지 말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또한 나는 회사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나를 부려먹지 않아서 이직을 안 한 거예요. 나 회사 다니다가 이 타이밍에 부려먹었어야 했을 거라 생각해. 내가 뭘 변해? 그리고 우리가 막 결혼한 신혼도 아니고 3년차 정도 됐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할 때도 됐잖아. 누나들이 당신이 뭘 부려먹어야 하는지 와서 같이 하는 것이지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회사도 함께 하고 있어.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매번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누나들이 화가 나서 그런 건가요? 당신도 내가 회사 일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나도 알아요. 그런데 누나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지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해서 그만하고 자자.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본인이 더 나서서 시어머니나 신우 씨에게 연락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 그런지 제게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만큼 중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은 적도 있죠. 예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신우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불평이 많이 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화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를 보고 잘하라고 하더라. 그래도 남편은 여태까지 방패처럼 잘 해줬어. 다른 남편들은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요즘은 사업도 잘 되고 있다며 그래서 난 정신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래. 달라진 남편의 행동 때문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잘 대처할 수 있어서 힘든 일들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여태까지 했던 일만으로도 대단한 남편이라고 말해주는 소리에 많은 의미를 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중간에 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어른애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소화도 잘 된답니다. 안 되고 덥수룩한 느낌이 자주 났었거든요. 그냥 수적인보다 싶을 때도 있었고 오히려 아이를 가져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도 해봤지만 매번 아니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털어놨죠. 나 요즘 들어서 소화도 너무 안 되고 뭘 먹어도 덥수룩한 기분이 들어서 신한 줄 알고 테스트기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럴 정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당시 이번 연도 건강검진 받았었나요? 아니요. 저 당신과 결혼한 후에 따로 받은 적은 없었지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건강검진 받아봐요.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있잖아. 저도 괜히 마음에 들어서 직접 검사를 받고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날 잡고 건강검진을 받았죠. 근데 위험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휘벙벙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에서 받은 결과를 말해줬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어떤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다행히 건강검진을 하며 발견한 건 심각한 게 아니라는데 그래도 암은 진행 속도가 빨라서 빨리 입원하고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우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좀 더 커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과 의사 선생님께서 대부분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한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혼 초 여전히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아프니까 남편도 마음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암 때문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신우이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젊은 애가 무슨 나이야. 그러게 진작에 뭔가 잘해야지. 내 둘째 나온 나도 건강한데 올케는 뭘 할까?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렸어? 그래도 애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암은 유전된다고 하잖아. 혹시 너희 가족 중에 위험에 걸린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걸린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나을 수 있단다. 내 동생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되는 거 아닐지 몰라. 병실로 와서는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아픈 사람이 병실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러 오셨으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기껏 병문 놓는 사람한테 왜 소리를 지려고 해? 지금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우르르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의 무리한 행동을 차단해주면서 제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고 남편은 저의 살들을 챙겨주었어요.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는 회사에서 제 금으로 급히 처리해야 했던 위험 상황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도중이었던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나의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남편은 회사에 급한 물을 처리해주고 있을 때 저를 돕기 위해 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살을 물었습니다. 아내, 이 일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더니 회사 일이 많기도 하고 힘들었더라며 추가로 말했다. 회사 때문에 아프지 않은데도 나는 집에서 편히 있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말했다. 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사실 조금만 더 참으면 승진할 것인데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내가 곧 승진의 기회를 맞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좋으므로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다가 무기력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당신이 아픈 것을 보고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돈 문제는 제가 봐줄 테니까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서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해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입원 전까지는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서 다음 날 누구와 함께 집에 들어왔는지 묻어보세요. 시누이들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뻔히 쳐다봤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잖아. 조카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뭐 그게 쉬는 거예요? 형님, 내 아이들 봐주라는 소린데 그게 뭐가 쉬는 거야? 난 싫어. 당장 아이들을 형님 집에 데려다 주고 와. 제가 남편한테 싫다고 하자 남편이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싫기, 뭐가 싫어. 당신은 양심도 없어. 여태까지 당신이 뭐 했는지. 이제는 회사도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나가 당신 역할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이 해야지. 뭐, 형님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요? 나 대신 뭘 했냐니 어디서 얘기하냐 봐봐. 우리 집에 제사가 있든 우리 엄마 생신이 있든 다 누나 혼자서 챙겼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매번 회사 핑계를 대고 안 갔잖아. 이제라도 치가 있으면 당신이 먼저 누나 돕는다고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지금까지 아파했잖아. 그리고 당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쨌든 아는 게 사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카들을 봐주면서 며느리 역할 좀 해봐. 지금부터 잘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도 당신한테 잘해줄지 모르잖아. 남편이 저한테 성을 뿌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봉진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들려요. 현관문을 보니 신우인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 동생이 이제야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주반의 가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여태까지 많이 노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단지 여태까지 뭘 좋아해서 병원에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의 역할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요. 병실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야지. 이제부터 조카들을 만나러 가야죠. 이제는 회사에도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도와주어야 했던 일들은 모두 저희 누나들이 다 도와주었으니까 이제는 주도적으로 해야겠어요. 알았어요. 어차피 이제는 회사에 다닐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없어요. 당장 이혼한다는 말을 입에서 내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이혼하자고 소리 지르자
신우가 옆에서 비웃으며 어떤 이혼이라고 묻더라고요. 무슨 이혼이야? 이제 백수 아니야. 무슨 돈으로 이혼하려고? 이혼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신우의 말을 살살 듣는 동안 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놀라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건네준 종이를 보고는 기겁했습니다. 그 종이는 신이와 남편이 나눈 문자 여기였는데 그것 한 장으로는 부족하지. 방에 더 있어 보여줄게라며 제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들도 가까이 다가와 뭔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살펴보던 신은 커지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속이 쳤다고 생각했겠지요. 너희들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형님들과 한 대화 내용이 여기 다 있으니 꼭 확인해봐.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 사본이야. 당신과 이혼할 때 필요한 자료를 써야겠지? 제가 남편과 신우에게 건네준 서류 뭉치에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신우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날부터 남편이 핸드폰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보다 연락이 많이 온다 보니까요.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문자가 계속 울리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서 슬쩍 확인해 봤는데 신호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고 그래서 올케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가 언제 그만둘 건지 확실히 얘기했고 지금 그만둔다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 내가 누나와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와이프 편이 그 사실을 들려줬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었고 내 동생이지만 진짜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연기를 상상할 수가 있지? 이제는 회사에서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태까지 내가 못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누나들이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이번에는 진짜로 준비해야겠어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예전에는 네가 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 내가 와이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아들었다고 하더라.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그만두게 만들 테니 누나들이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줘야겠어. 회사를 그만둔다면 어쩌지? 당장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이혼한다고 생각할 거야? 내 동생이 잘한다. 셋이서 낄낄거리며 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이었어. 빨리 캡처해서 내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그 위에 내용도 봤는데 남편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챙겨주러 올 때마다 틈틈이 신호들이 왔어요.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증거를 남겨두었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위하는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서 엎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참아보자 싶은 마음으로 버텼어요. 원래 그런 게 있죠? 뛰는 놈 위에서 나는 놈이 있다는 말로 남편을 속인 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동공이 확 잠긴 남편을 보며 한마디 던졌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 그리고 형님들도 위자료 준비해야 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준비를 요청하라고 해야겠어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문장이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신뢰해버린 거죠. 형님들은 참 순진하시군요. 저한테 백수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신우한테 제 명함을 한 장 건네주셨어요. 거기에 과장이라고 적힌 제 이름이 써 있었죠. 사실 남편께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또한 병원에서도 열심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신 건 승진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나름대로 고가가 많아서 승진 대상이었던 남편께 승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이죠.
남편은 그렇지만 재전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왔어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도 있었죠. 그 전 남편과 신우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게죠. 그런 내용까지 보고 나서는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남에게만 회사를 그만둔 척 한 거였나 봐요. 예전에는 본인보다 내가 더 잘 벌었을 때는 편을 보이다가 이제는 본인이 더 잘 번다는 것 같아서 시부모에게 식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제가 이혼 얘기를 하며 강하게 말했을 때도 남편은 이혼하면 나보다 본인이 받을 돈이 많을 거라고 믿는 듯 했어요. 당신이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뭔가 변할 것 같아. 당신야,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지금처럼 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따져봐야 할 게 아니야?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많을지도 몰라. 여태까지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언제 당신의 돈으로 먹고 살았어? 그래, 한번 이혼해봐. 나중에 울며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즉시 집을 나왔어. 결혼 생활에 실망한 터라 남편의 얼굴도 못 보겠어요. 이제 같이 살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이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재산 분할에만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빚에 대한 부분도 각자 나눠 가져야겠죠. 부부의 공동생활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 많은 부채를 쓰게 되어 사업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부채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약간 더 받으려고 수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심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예전에는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 측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곤 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여성이 돈을 더 잘 벌어들이는 경우도 많아져서 남자가 적게 가져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였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재산 분할을 하려다 보니 내가 집안에 공헌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가져가는 돈이 적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어야 했던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이 깜짝 놀라서 와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일을 너무 심하게 생각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될지 이야기해봐도 괜찮을까요? 올케가 우리를 다시 보지 않겠다 해도 우리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와서 왜 그런 생각을 하나요?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고 자격 있는 대우를 못 받았고 집안을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같아서 내가 무시했는데 그리고 당신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내가 그만둘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5천만 원을 나한테 보내는 거 봤지? 어떻게 하면 화를 푼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화를 왜 풀어야 해? 당신이랑 이혼하면 되는데 난 이혼 소송을 멈출 생각이 없어. 앞뒤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까요? 신들과 남편이 찾아와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그러니 한 번만 봐줘. 이러면서 부부관계도 더 끈끈해질 거야. 그것은 끈끈하고 빡빡해지는 전에 있어였어요. 저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뒤 다른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나를 배신할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행동했으면 우리 아이가 그랬을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다그쳤는데 제가 비아냥을 하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는 시댁에 있는 며느리들을 참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들은 뒤 아차 싶었나 보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이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본인이 화나서 큰 소리를 쳤어요. 버렸으니까 그것을 보니 사람의 본성이 어디로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앞에서는 온갖 친한 척을 하고 나를 위해주는 척을 하며 다른 얽힌 소리를 하는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던 남편이 막상 이혼을 하게 되니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건나 남편이 버틴 길수록 저에게 줘야 하는 이자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못해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언제나 지지했던 남편을 이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남편으로 보지 않고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덕분에 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큰 일이 있어서 남편의 검은 내면을 알게 되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